솔직히요, 저는 그때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일이 또 올 수 있음에 감사한 사람이 되었어요. 혹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자주 하시면서도 정작 진짜 감사한 마음은 잘 안 느껴지신 적 있나요? 매일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입에 달고 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도대체 뭘 감사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 말이에요. 오늘은 감사 일기를 쓰면서 제가 경험한 변화를 이야기해 보려 해요.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봅니다. 사실 저는 23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처사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사실상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제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아이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키우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20대, 30대를 정말 오로지 아이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돈을 벌어야 했고, 아이를 돌봐야 했고, 그런 일상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중증으로 가지는 않으셨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무게가 제 어깨에 올려졌어요. 사실 엄마가 쓰러지셨을 때 저는 늘 죄인 같은 마음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 보낸 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게 아닌가. 주변에서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셨지만 결국 제 선택으로 인해 가족들이 상처받고 고생한 건 사실이잖아요. 한없이 인자하고 마음 따뜻한 그리고 지혜롭기까지 한 우리 엄마라서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엄마는 저에게 친구이자 동반자이자 나의 우주 같은 분이셨거든요. 엄마가 내 옆에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할 거야라는 불안감. 그 마음 아시죠? 그래서 더 열심히 벌어서 엄마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행도, 쇼핑도,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그게 제 목표일 정도였으니까요. 갓난쟁이인 아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제게 1순위는 늘 엄마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하루를 48시간처럼 살아온 것 같아요. 매일 어두운 터널을 걷는 느낌이었거든요. 화창한 날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도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내 삶은 왜 이리 캄캄한 동굴 속일까? 가도 가도 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잠자리에 들 때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들도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며 너무 마음 아파하시던 엄마를 생각하면 엄마는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으셨지만 마음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일어나야만 했던 날들이었어요. 사실 엄마는 어릴 때부터 늘 말씀하셨어요. 항상 감사해라. 조금 손해보는 사람으로 살아라. 없어도 조금 더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받는 걸 좋아하지만 나누면 결국 2배, 3배로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야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 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2020년 코로나 때였어요. 그때는 아이도 대학생이 되어서 일상에 여유가 생긴 시기였어요. 그동안 힘들게 달려왔던 게 조금씩 보상받는 느낌이랄까요? 코로나로 인해 외부와의 시간은 멈췄지만 그래서 오히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1년에 책 23권 읽을까 말까 하던 제가 독서 모임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주 1회 주말 새벽 6시. 정말 큰 마음 먹어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면서 멤버들과 서로 끈끈함도 애정도 생기더라고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중 한 분이 감사일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어요. 특히 저처럼 현실적인 성격에게는 더욱 그랬거든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마치 어릴 때 숙제로 일기 쓰는 기분이었거든요.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지? 하면서 머리를 쥐어짜기도 하고. 그런데 신기한 건 쓰다 보니까 정말 작은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는 처음에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식으로 썼어요. 정말 사소한 것부터요. 그런데 그런 작은 것들을 적다 보니까 일상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독서 모임 분들과 감사일기의 좋은 변화들에 대해 경험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의 삶의 방향이 1도쯤 틀어진 느낌이었어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나면서 뭔가 제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하루가 끝나면 오늘도 힘들었다가 먼저 떠올랐는데 감사일기를 쓰면서는 오늘은 이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엄마 간병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오늘도 엄마가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아이와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3년여를 지나면서는 정말 제 생활 자체가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일상의 순간순간이 감사한 것 투성이가 되어가더라고요. 버스를 기다릴 때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심지어 설거지를 할 때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설교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냥 그래,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감사 일기를 쓰면서는 그 말씀이 정말 가슴 깊이 사무치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겪은 삶의 무게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제 삶의 방식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평범한 하루하루도 모든 순간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 데는 사실 엄마의 영향이 컸어요. 생각해보니 엄마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거든요. 엄마는 병중이셨지만 늘 깔끔하시고 바지런한 분이셨어요. 워낙 성품이 고우신 분이라 남에게 싫은 소리도 못하셨고, 그러다 보니 7남매 맞이인 아빠에게 시집 오셔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저는 늘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엄마의 삶이 싫었고 세상 모든 딸들이 그렇듯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과 우리 엄마 너무 고생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니 우리 엄마의 그 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남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는 뒤로 하고라도 금전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셨지만 오히려 더 다독이시면서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 있어. 마음은 나쁘지 않았잖아 라고 하시며 본인은 속이 다 타들어가도 오히려 제가 받을 상처를 더 염려하셨던 거죠. 오히려 화를 내고 저를 막대하셨다면 저도 함께 대들고 큰 싸움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한평생을 온갖 걱정과 염려들로 마음의 화를 표출하지 못하고 쌓아오신 엄마에게 큰 돌을 얹어드린 못난 딸 같아서 늘 지금까지도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한다 내 딸아. 항상 부족한 엄마라 미안해. 라는 말을 생일날이면 흰 봉투에 단정하게 써서 금일봉을 넣어서 주곤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3년여 전부터는 기억이 점점 흐려지시는지 자녀들의 생일도 자주 잊으시고 뒤늦게 알고는 너무 속상해 하셨죠. 엄마가 2006년 뇌경색 진단을 받고 17년여를 더 사셨어요. 앞에 10년 정도는 여전히 제 상황이 어둠 속이었지만 엄마의 격려와 관심, 그리고 크신 사랑 덕분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고 아이와도 엄마 아빠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1년에 12번 정도는 함께 여행도 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저는 엄마와 해볼 수 있는 건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엄마 보내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추억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는 늘 제가 가장 예뻐야 할 시기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했다고 마음 아파하셨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일만 하는 제가 늘 안쓰럽고 당신이 더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속상해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넌 잘 될 거야. 반드시 웃으면서 얘기할 날 올 거야. 하셨죠.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있어서 많이 행복했다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한 거 그게 한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도 딴 길로 가지 않고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주고 너도 이제 자리를 좀 잡는 것 같아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고생했다고. 어릴 적부터. 아니 40대가 되어서도 엄마 없는 세상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저를 아는 지인들도 말은 안 했지만 그랬었나 봐요. 엄마 부고를 받고 엄마보다 제가 더 걱정되었는데 잘 버텨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제 기억 속에 저도 엄마 없는 제 삶은 없었던 것 같아요. 2023년 6월의 어느 날 엄마는 교회 다녀오셔서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 하셨고 그날 오후에 응급실을 다녀왔어요.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지만 지병이 있으셨던 터라. 다음 날 새벽 갑작스레 이상 행동이 있으셔서 아침에 다시 응급실로 향했고 뇌출혈로 피가 많이 고인 상태라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힘든 수술이었지만 환자의 의지도 강했고 회복 속도도 나이에 비해 빠른 편이었지만 그동안의 뇌경색 세 번째 진단 그리고 뇌출혈 82세인 점을 감안하면 집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은 힘든 상태였어요. 일상은 코로나에서 돌아와 많이 회복되었지만 병원은 아직 코로나로 인한 통제 상황이었고 3개월 만에 엄마는 그렇게 가셨어요. 그렇게 본인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간병사분들, 의료진분들에게 늘 감사해 하셨고 나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씀 늘 해주시고 항상 낮은 자리를 자처하시는 모습에 이런 분이 우리 엄마라서 내가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진 않았지만 내가 참 많이 사랑받고 자랐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제게 의문이었던 그 물음. 결국 제 이기심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엄마 없으면 난 어떻게 사냐라는 저만을 생각하는 극도의 이기주의였던 거죠. 엄마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니 제가 편안히 보내드리고 제 마음 잘 다독여 살아가는 게 엄마가 바라시는 거였구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더 감사함이 몰려왔어요. 사실 엄마 병간호를 하던 마지막 3개월 동안은 감사 일기를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2023년 9월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게 되었어요. 엄마를 보내드린 후에도 한동안은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감사 일기를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힘들었던 시간들도 엄마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감사 일기를 통해 배웠던 것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버텨낼 수 있게 해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감사 일기를. 사실 지금도 가끔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제가 신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엄마의 바람일 것 같고, 늘 말씀으로 해주셨던 것처럼 제 안에 숨 쉬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 일기를 쓰기 전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는 했지만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감사 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감사는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요. 매일매일 작은 것들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연습. 그 연습이 제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놓았어요.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감사 일기를 통해 배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엄마가 평생에 걸쳐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었다는 걸요. 엄마는 본인 스스로 하루하루 달라지는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답답해 하시긴 했지만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셨어요. 엄마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오셨는데도 매 순간 만족하며 사셨던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시간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러셨거든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가족들 힘들지 않게 자는 듯 가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럼 우리는 어쩌냐고 투정도 부려봤지만 엄마는 서운하지 않게 며칠만 누워있다 세상 떠나면 더 원이 없다고 하셨어요. 정말 늘 기도하셨던 모습 그대로 평안히 가셨거든요. 그때는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엄마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런 엄마의 말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안이 되고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엄마가 세상 사는 동안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셨던 것 같아서 울 엄마 행복하셨구나. 그래서 나도 더 많이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의 생전 말씀이 항상 귓가에 맴돌아요. 그때 당시엔 너무 슬프고 힘들었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내 온 우주를 잃고도 제 삶이 무너지지 않고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도 그런 엄마의 따뜻한 마음, 나보다 상대방을 더 배려했던 지혜로움 덕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엄마를 닮아가고 싶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일기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여러분의 일상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감사일기를 통해 경험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어떻게 감사 일기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꾸준히 쓸 수 있는 작은 노하우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들로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쉼표가 되었으면 해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